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공업 통계나 기존의 이제 시험 계획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요. 식스 시그마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념적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쉬우실 거예요. 식스 시그마는 이제 꼭 품질공학이 아니어도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관심이 이제 품질 경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컨셉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규 분포에서 따르는, 그러니까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 분산, 말 그대로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그 시그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 결국에는 이제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해서 이제 결국에는 점점 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식스 시그마. 결국에는 이제 식스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결함을 낮은, 이제 매우 낮은 개수의 결함을 만들어내는 안정된 공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에 대한 개념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스 시그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식스 시그마는 하면은 저 정규 분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통계와 확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통계적 statistical quality control,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고요. 원래 이제 1920년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1950년대 이제 집중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오퍼레이션 리서치 자체도 1940년대 다 비슷한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리적 기법을 이용해서 산업공학이라는 게 이제 태동하는 시기가 사실은 이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산업공학이 아주 활발하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학교에나 공대나 어느 공대 프로그램이나 산업공학이 있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뭐 FDA, EPA 뭐 이렇게 해서 TQM, 심지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까지 해서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품질공학 설명하면서 TQM까지 설명을 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최근이죠. 1987년, 1990년대를 이제 식스 시그마가 휩쓸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좀 유명세가 많이 이제 꺾였지만 모토로라, 예, 모토로라 이제 일본 이제 핸드폰 만드는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는 이제 모토로라 핸드폰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모르시겠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한번 이제 보시지 않으셨을까? 어렸을 때 보셨을까? 뭐 기억을 못 하시겠죠, 보셨어도.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식스 시그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스 시그마의 주요 이제 중점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라고 해서 지속적인 그 공정의 향상, 성능 향상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실패한 이유. 그 이유가 뭐다? 첫 시간에 말했었습니다. 너무 뭐랄까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품질을 잘 해봐야 된다. 근데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흡했죠.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꼭 품질 경영 기사뿐만 아니라 식스 시그마 자격증도 있어요. 한국 이제 산업표준원, 그러니까 표준원, 한국 표준에 가시면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식스 시그마 관련된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하여튼 이제 식스 시그마 해서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품질 공학도 사실은 이 식스 시그마의 품질 뭐 전통적인 이제 품질 경영 그 부분보다는 제 과목은 이제 식스 시그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디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1990년대 뭐 파퓰러한 개념인데 트렌디하다고 하니까 또 좀 양심이 찔리네요. 뭐 어쨌든 이제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통용이 되니까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 뭐 프로세스에서 잠깐 이제 살펴봅시다. 뭐 일반적으로 공정, 뭐 아니면은 서비스 시스템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요즘 사회적 이슈인 이제 의료 시스템 또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 시퀀스 오브 액티비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계속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첫 번째 단계에서 뭐 고객을 받고 아니면 물품을 받고 그러면 물품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보관소에 저장을 했다가 만약 물류창고라고 보면 저장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이제 솔팅을 하죠. 보관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품목에 맞춰서 분류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이제 적절하게 차에다가 넣어서 트럭으로 배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액티비티들이 계속 연계해서 일어납니다. 뭐 제조업체를 좀 볼까요? 제조업체 뭐 자동차를 봐도 제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봐도 그 뭐 부품들을 받죠. 부품들을 이제 각각의 부품들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조립을 하죠. 조립을 하게 되고 이제 car maker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고 그 조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차체부터 조립을 해야겠죠. 차체부터 조립을 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차체 위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뭐냐 엑셀이라고 해서 앞뒤 이제 축도 이제 휠도 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부터 겉 포장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차체 겉에 이제 말 그대로 문이나 그런 거 설치할 수 없으니까 차체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완성품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활동들의 연속된 활동들의 활동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차적인 활동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그 과정은 뭐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면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value added manufactur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뭐 처음에 철제 차체만 봐도 그냥 철 그 부품 그 자체죠. 그렇죠. 물론 성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알루미늄이든 뭐든 예, 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문도 달고 바퀴도 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품들이 각각의 부품들이 밸류들이 점점 애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 자체 생산 가격도 올라가고 아니 그 가치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가치를 더하는 value added proces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sequence of activity니까 활동과 활동이 서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상호작용이 있겠죠.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equence of activity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매니팩처링 이제 과정에서도 잘 발견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항상 이제 프로세스 내에 어떤 이제 개선이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완벽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결국에 문제점이 있고 결국에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시고 그러면 태스크포스 팀으로 이제 하셔서 이제 특수 문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산업공학도가 보통 그래요. 팀 꾸려가지고 야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자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정의하고 OR 많이 배우셨죠 경영과학.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최적해를 찾는 그런 역할들. 예, 이게 전형적인 산업공학도들의 이제 역할이죠. 예, 전체적인 나중에 아시겠지만 산업공학도가 이제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이나 그런 산업체나 아니면은 병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 심지어 그런 데로 가셔도 그 보는 눈이 굉장히 넓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이제 스페시픽한 전공 분야들과 다르게 되게 이제 다양하게 봅니다. 다양하게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다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통한다는 거 알 겁니다. 누구하고 말해도 말이 다 통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도와주고 팀 꾸려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면서 이해도 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조율하면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아셨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포커스 이제 essential to Six Sigma 해가지고 Six Sigma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왜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즉 이제 퀄리티 임프루먼트가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시다.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버거킹, 한국에서 버거킹 유명하던데 버거킹 같이
롯데리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햄버거가 8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재료가 burnt meat, special sauce, cheese, pickle, onion, lettuce, 그리고 토메이토까지. 그러면 burn이면 햄버거 빵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쭈르륵 들어간다고 칩시다. 아셨죠? 그리고 추가로 fries하고 drink가 있어요. 10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이제 99%로 좋을 경우 괜찮느냐 그 말이에요. 괜찮을까?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99%, 얘 드링크를 한 100번, 이제 100개의 드링크를 만들었으면 99개는 괜찮고, 갑자기 뭐 실수로 하나는 뭐 사이다를 넣었어요. 콜라가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프라이즈를 했는데, 99개는 좋고, 100번을 만들었는데, 99번은 좋고, 딱 한 번은, 이제 나머지 추가로 한 번은 뭐 불량 프라이즈를 만들었다던가.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량이 하나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9%가 과연 좋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았죠? 싱글 밀 플랜, 보통 밀이라고 그래요. 밀이라고 하면은 미국 가셔서 아니면 해외 가셔서 물어봐요. 보통 이제 햄버거 시킬 때 햄버거 올더 하면은 밀로 줄까요?라고 물어보는데 세트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그래요. 밀이라고 하면은 fries 드링크 그리고 햄버거만 바꾸시면 샌드위치 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트를 우리나라 말로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밀.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세트가 좋을 확률.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0.99의 10승이 되죠. 컴포넌트가. 그렇죠? 0.99. 맞잖아요. 여기 버니 0.99, 미시 0.99, 스페셜 소스가 0.99 해서 계속 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10개 이제 컴포넌트 재료니까 구성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10승 하면은 결국에는 계산하면 0.9044가 나와요. 10승 계산해보면 나와요. 엑셀로 계산해보세요. 예, 시간이 될 때, 나중에. 근데 이제 보통 혼자 가지 않죠. 혼자 가지 않습니다. 패밀리가 간다고 할게요. 보통 어느 나라나 패밀리 하면 보통 4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패밀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패밀리가 4명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뭐 엄마, 아빠, 딸, 아들 아니면 아들, 딸 뭐 해서 이제 자녀 둘까지 해서 이렇게 4명이 보통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all meal good 할 확률, 모두가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좋겠죠. 만족을 하겠죠. 그럴 확률이 뭡니까? 또 이 확률의 4승이죠. 이게 하나의 밀이었으니까 하나의 세트였으니까 4개의 세트를 시킬 거 아니에요? 욕심도 많지. 그래서 이제 자녀가 큰가 봐요. 하여튼 이 4개의 세트를 다 시켜요. 그러면 이제 4승을 하죠. 0.9044의 4승은 사실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0.6690 아셨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와요. 근데 1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다 만족했을 확률을 구해볼까요? 그럼 이거에 대한 12승입니다. 0.6690의 12승. 해보시면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0.008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식당을 여러 번 가도 왜 한 번 정도는 실망을 하는지 이걸 통해서 대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품질이 좋은데 각각의 재료가 99% 굿인데 또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방문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확률 0.0080 모두를 항상 만족시킬 확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0.0080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2번밖에 안 가는데 1년에 4명이 예, 아셨죠? 뭐 그래서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켜 볼까 해서 0.999까지 올렸어요. 그럼 이제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납불 확률이 1000분의 1 아셨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볼까요? 이거의 10승 10개의 부품이 10승 0.99로 확 줄고 여기서 monthly visit 굿 그래서 뭐 한 달에 4명의 가족이 오면은 한 달에 한번 0.9607까지 이제 꽤 좋죠. 이제 여기 6690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역시나 이 사람들이 가족 모두가 만족할 확률 1년 내내 12번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어요. 12번 그러면 갑자기 터무니없이 또 0.6186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좋은 맛집이라고 해도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명 데려가면 한 명 정도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거 불가능이 없으려면 이 품질이 뭐 얼마여야 돼? 거의 진짜 1에 가까워야 합니다. 999999999 돼야겠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단순화시키거나 그래야지 품질 관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보통 식당 가면은 이제 품질적으로 잠깐 얘기해 보자면 뭐 식당 가면 보통 뭐 요리 안 좋은 식당들은 뭐가 많아요? 메뉴에 품목들이 많죠. 품목들이 많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이거를 추론해 보면 당연히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품질 관리가 음식 품질 관리, 질에 대한 맛의 관리가 안 돼요. 품목이 많은 집이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 이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예를 통해 봐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벌써 이게 부품 컴포넌트 10개만 돼도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데 뭐 메뉴까지 여러 개 여봐요. 그러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 레스토랑 가는 게 확률적으로도 더 맛있는 식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여담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 얘기를 더 해보죠. 식스 시그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라는 개념은 결국 정규 분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 그렇죠? 가운 중앙에 있는 이제 뮤, 타겟 값이라고도 합니다. 뮤가 있어서 이제 중앙값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값을 이제 뮤,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토대로 이제 정규 분포 어떻게 해요? 대칭이죠. 양쪽으로 종 모양이고 양쪽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LSL 뭡니까? Lower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해서 이제 요구 품질의 하한선이고 이거는 Upper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해서 요구 품질의 상한선이에요. 상한선과 하한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가 있는 거고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1 시그마가 물론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1시그마를 하면 이만큼의 확률만 얘기를 해요. 3시그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면 99.73%를 커버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안에 있는 확률이 99.73%라는 말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6시그마를 목표로 하느냐? 아셨죠? Persistent Inside Spec 해가지고 보면은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 해가지고 ppm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쓰는데 68.27 뭐 퍼센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95.45 앞서 말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는 99.73을 커버하고 4 시그마만 돼도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99.9937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관측이 불가능할 정도죠.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5 시그마, 뭐 6 시그마 진짜 6 시그마는 거의 뭐 1이에요. 반올림해도 1이겠네. 예, 그렇죠. 거의 1이에요. 아시죠? 거의 1입니다. 거의 무결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결점. 거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는 완벽의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심지어 이 6 시그마 아시죠? 그래서 뭐냐, 뭐 6 시그마 다른 말로 하면 뭐 3.4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 뭡니까? 100만 개.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분량이 3.4개밖에 안 나와요. 차량 100만 대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이 3.4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식스시그마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가 식스시그마를 위한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품질을 생각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뭐 제품 설계 따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품질을 메꾸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디자인 for Six Sigma에서 DFSS, Six Sigma 품질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제품 디자인할 때 뭐 여러 개 기괴하고 참 아이디어 좋은 아니면 아름다워 보이는 심미적인 뭐 디자인들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관리하기 쉽느냐, 생산하기에 뭐 불량률이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디자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디자이너가 생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업공학도가 같이 가서 여러분들 CAD도 배우셨고, 제품공학도 배우시고, 제조공학도 배우시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가셔서 디자인할 때 참여하시면서 이거는 품질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 디자인 보면서. 공학도니까, 공학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한 이유 때문에 불량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쪽을 약간 수정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맨날 디자인하고 티격태격 할 텐데, 하여튼.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한, 뭐랄까,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디자인 for Six Sigma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서브 시스템 파라미터도 역시나 분석하고, 컴포넌트 파라미터도 역시나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에 부품의 특징까지 모든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알죠? 왜냐면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캐파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가지려고 하는 이 순환의 과정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디자인 for Six Sigma가 DFSS가 결국에는 커스터머의 니즈 요구와 이제 생산자의 능력을 이제 서로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소비자의 요구는 항상 높겠죠. 그리고 생산 수준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해서 언젠가 이제 뭐 낮추자는 건 아니고 사실 이쪽이 끌어올려서 서로 이렇게 요구 품질과 생산자의 그 생산 능력이 같아져야겠죠. 그래야지 완벽하게 서로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공정관리라고도 하는데,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공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평균값과 그 분산, 변동 있죠? 공정에서의 변동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말 그대로 1m의 뭐 철판을 만드는데 이 변동 없이 계속 1m를 생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머신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이 기계를 쓰잖아요. 기계를 쓰거나 뭐 사람이면 더 변동이 크겠죠. 할 때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프로덕트의 퍼포먼스와 비용에 결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불량품도 생산하고, 아니면 어쩔 때는 다른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미 앞서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사각형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이 더 생산하기 쉽겠죠. 막 곡선 막 이렇게 S 쉐입 막 넣어놓고 멋있게 보인다고 막 귀여운 디자인 막 넣어놓으면 이거 생산하는 불량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그런 거를 디자인 단계에서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직각으로 깎아주고 해서 불량률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럼 또 다른 디자인이 되려나?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분량을 줄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예, 식스시그마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공정의 이제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공정을 딱 살펴봤을 때 뭐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굉장히 바틀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느려지게 모든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불량을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태스크포스 팀, 집중해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팀을 꾸려서, 그렇죠?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리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품질 향상 프로젝트, 혁신 하면서 조직 혁신, 품질 혁신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해요. 진짜로 머리띠 메고 킥오프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하면서 회식도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 출근 자료 모으고 어떻게 할지 문제 풀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싸매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사장님 마음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분석적인 툴을 쓰셔야겠죠. 뭐를 쓰신다? 통계적인 방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뭐 공업 통계, 뭐 다 여러 가지를 계속 여기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식스시그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7QC 툴, 품질 관리 툴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는 챔피언이 있고요, 마스터 블랙벨트가 있고요, 블랙벨트가 있고요, 그린벨트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 컨셉이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는데 뭐에서 왔냐면 일본 가라데 아시죠? 가라데에서 와서 그 벨트, 마치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벨트가 그 무술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 예, 이거는 이제 챔피언이 있고, 그다음 마스터 블랙벨트 사부님이 있고, 그리고 블랙벨트 검정띠가 있고, 그리고 뭐 아셨죠? 그리고 그린벨트 녹색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좀 더한 데는 이제 보통 이 네 개가 원래 구성 요소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옐로 벨트 만드는 데도 있고, 화이트 벨트 만드는 데도 있어요. 아셨죠? 심지어 이런 것까지. 근데 컨셉이 가라데에서 왔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신입, 가장 낮은 수준이 그린벨트, 뭐 화이트하고 옐로우 이 정도는 그냥 이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인데, 뭐 자료 주는 사람, 뭐 협조하는 사람 정도라서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결국에 이 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뭘로 취업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자격증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자격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탑다운 드리븐 챔피언 from each business 해가지고 당연하죠. 챔피언부터 이제 챔피언이 이제 우리 품질 향상해야 해 하고 막 얘기를 하겠죠. 챔피언이 사실 누구냐?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뭐 직접 품질에 대해서 뭘 할까요? 그냥 돈을 주시고 프로젝트를 허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사장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스터 블랙벨트부터 그린벨트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예, 식스시그마에 대한. 저는 있습니다. 하하하. 예. 예. 어쨌든 블랙벨트 그리고 마스터 블랙벨트 have responsibility.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 품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있죠. 예,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기한을 합니다. 여기는 사인만 하고, 사장님은 이제 사인하고 지원금만 주고 월급 주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랑 블랙벨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젝트도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리더십, 무슨 역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역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트레이닝, 뭐 멘토링, 이제 다른 직원들도 트레이닝 시켜야죠. 이제 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시간이라고 50분이라고 10분씩 쳐주셔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작업을 개선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나가지 마시고, 뭐를 하실 때는 양손으로, 이제 프레스 기계는 양손으로 누르시고 막 그런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팀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팀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누가? 블랙벨트와 마스터 벨트가. 예, 그래서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가, 그린벨트는 뭐 자료 수집이에요.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하고 공지하고, 블랙벨트가 막 여러 가지 시키겠죠. 그린벨트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린벨트니까 가서 이제 예,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알려주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려면 리더십에 대해서 커밋 된다.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희들 이제 품질 혁신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 부서에다가 권한을 이제 우선하는, 컨설팅하고 똑같죠. 컨설팅이에요, 일종의. 뭐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이죠. 그래놓고 권한을 안 줬어요, 이 팀한테, 태스크포스 팀한테. 그러면 막 개선하겠다고 자료 모으러 오면 직원들이 뭐 하겠어요? 다른 직원들이 협조할까요? 안 하죠. 일단 자료 수집도 안 됩니다. 품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권한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당연히 각각의 멤버가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추가적으로 뭐 장소도 제공해주고, 뭐 통계적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사주고, 뭐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부모님께서 제 예전에 기억을 해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라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셨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 자기가 벌어서 나중에 자기가 따고 싶을 때 따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그죠? 뭐 강요를 못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권한을 줘야 돼. 뭘 시키면은 뭘 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예. 어쨌든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임프루먼트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번 단계에는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해서 프로젝트를 뭐 3개월, 6개월에서 마칠 테고 그 다음에 또 미흡한 점은 그 다음 프로젝트 기회가 됐을 때 또 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계속 그렇죠? 언제까지? 예, 진짜로 식스시그마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설 때까지 무결점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구성, 이제 조직도로 한번 봅시다. 리더십 팀이 있어요. 리더십 팀. 맞죠? 그래서 이제 챔피언 팀이 있고, 리더십 팀에서 여기 챔피언, 사장님, 프로젝트 스폰서, 뭐 이사님, 상무님, 큰 기업은 뭐 그 정도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권자이고, 결정권자의 올더를 봐서 마스터 블랙벨트. 그렇죠? 블랙벨트와 팀 멤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펑셔널 비즈니스, 아까 뭐 옐로 벨트, 화이트 벨트 막 그런 거 말했죠. 다른 사람들, 그렇죠? 품질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그린벨트가 제일 바쁩니다. 네, 그린벨트가 가장 바빠요. 뭐 여기는 팀 매니지 할 거고, 블랙벨트는 마스터 블랙벨트는 블랙벨트에 조언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테고 챔피언하고 그리고 그린벨트는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모으겠죠. 예. 역할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벨트부터 한번 볼게요. 화이트 벨트 중요하지 않은데 화이트 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식스 시그마에 대해 아주 단순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단순한 이해. 그런데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팀에는 인볼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팀 멤버가 아니에요. 팀 멤버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제 다만 이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한대. 그래? 그게 뭐야? 해가지고 식스 시그마는 품질 향상 프로젝트래. 그런 거구나. 하고 그래 잘하라고 그래. 하고 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좀 현실적인 예시였죠? 예. 예, 그래서 옐로 벨트. 예, 옐로 벨트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옐로 벨트, 그린 벨트가 결국에는 품질 그걸 하는데, 역시나 옐로 벨트는 이제 품질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 팀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팀이, 팀 멤버가 아니에요. 아셨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품질 향상하는데 관련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특정 기술이거나 관련 작업자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관련 부서죠. 품질 향상을 하는데 뭐 생산 공정을 이제 품질 혁신을 한다고 치세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뭐 작업 반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디 부분 공정들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각각의 팀마다 자기네 기술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정 부분에 대해서 잘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산하는지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죠? 계획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런 분들 그래서 옐로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가 나중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으면 이분들이 이제 답변해 주겠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가 이제 이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자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린벨트,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린벨트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가 될 거니까. 식스시그마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린벨트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자격을.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에서 그린벨트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자료도 직접 수집해오고, 그렇죠? 그리고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막내니까 식스시그마 팀에서 지식을 이제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부서에 가서 다 이제 어떤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문제도 정의해야 되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일은 다 합니다. 그린벨트가. 예, 일은 다 해요. 실제로 실무 일을 그린벨트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럼 블랙벨트는 뭐 할까? 블랙벨트는 이제 말 그대로 팀장입니다. 식스시그마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 필로소피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잡일 담당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이제 필로소피 철학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팀을 리드한다. 그러니까 팀장님이에요, 팀장님. 네. 그래서 당연히 팀을 리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십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스터 블랙벨트는 뭘까요? 블랙벨트가 블랙벨트들에게 트레이닝 하시는 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 그래서 블랙벨트들을 교육시키고, 예, 그리고 그린벨트도 물론 교육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는 여러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해요. 누구들한테? 블랙벨트들한테. 블랙벨트들도 고민이 있겠죠. 하면서 블랙벨트.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꼭 한 개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큰 회사 가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뭐 공장만 해도 수십 개죠. 각각의 뭐 공장들에서 이루어진다고 쳤을 때, 아니면은 각각의 지점마다 식스시그마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마스터 블랙벨트. 맞죠? 그래서 투고 레퍼런스. 맨날 막힐 때마다 블랙벨트가 찾아옵니다. 마스터 블랙벨트. 아셨죠? 그래가지고 계속 조언해줘. 그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제 이 팀장이 이제 팀원들 가지고 리드를 하겠죠. 또 으쌰으쌰 하면서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여러 명 있겠죠. 그 팀 안에. 예, 챔피언. 결국에는 뭡니까? 챔피언은 사장님, 이사님, 상사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시니어 이그제큐티브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임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돈을 이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임원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봐. 딱 하고 결제해 주신 분, 예, 그분은 챔피언입니다. 이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죠. 예,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어디까지다?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까지다. 예, 자격증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챔피언이 되고 싶으면 챔피언은 뭡니까? 회사를 차리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예, 이 세 개 과정, 이 세 개 서티피케이션이 있고요. 미국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인데 미국 ASQ, 그러니까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해가지고 ASQ에서 이제 보통 운영이 되고 이제 미국 산업공학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요. 국제적인 자격증이고 좀 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도 있어요. 식스시그마 자격증이 세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터넷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걸리네요. 시간이. 자, 한국표준협회에 갑니다. 자격인증 식스시그마. 예, 있죠? 네, 식스시그마 자격증,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그리고 분임조 지도사, 기업 품질 경영 관리사 등등등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식스시그마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사실은 뭐 나중에 회사 가시면 아마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따시게 되실 겁니다. 예. 응시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스시그마로서 뭘 할 수 있다. 표준, 국가 품질 관련해서 이제 뭐 ISO 그런 규정들을 보고 싶으면 사실 한국표준원, 표준협회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KS, 코리아 스탠다드, 그죠? 여기서 이제 KS, 여기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이 기관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하신다면, 가셔서 이제 인증교육도 받으시고, 보시죠? 품질 관리 담당자, KS 인증 심사원, ISO, 식스시그마 품질, 생산 R&D 등등등등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 ASQ, 아까 말했죠? 미국 국제 자격증, 그렇죠? 까지 다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벨트 교육 이수 해서 이렇게 한 4, 5일 할 거예요. 5일차인가요? 예, 5일차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는 이제 경력이 필요해요. 직장 경력들이 있으셔야 돼서 이제 프로젝트 했던 경력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따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품질 경영 기사, 식스시그마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라면 품질 경영 기사를 따라라고 하겠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 기술사, 나중에 기술사까지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자격증 좋아하시면 하여튼 취득 하면은 뭐 관련된 업무를 하실 수 있겠죠. 하시기 바랍니다.